저는 매일 어르신들의 밥상과 생활을 함께 살피는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이 우리 몸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너무 비싼 장비도 복잡한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안은 낮추고 삶의 온도는 올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어깨가 무겁고 밤에 자도 개운치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다시 가벼워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전처럼 힘이 나지 않을까요? 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무거울까요? 그 답이 바로 우리가 매일 대하는 밥 한 그릇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간편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밥 데우기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냉동했다가 데운 밥은 전분 구조가 달라져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거든요. 자주 반복되면 혈압과 혈당, 체지방 관리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것과 같아요. 갑자기 들어온 당분에 당황해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금세 다시 배가 고파지거나 나른해집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3번, 1년에 1000번 이상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이종만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74세이신 그분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며 냉동밥을 데워 드시고 계셨어요. 처음엔 편리하다고 생각하셨죠. 한 번에 많이 지어서 소분에 얼려두고 먹을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자주 160을 넘어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습니다.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져서 의자에 앉아 있기도 힘들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배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을 모르겠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쌀의 전분이 변성되고 이것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던 거예요. 그분의 몸은 매 끼니마다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밥을 대하는 방법부터 바꿔보자고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요. 오늘부터 이야기할 4가지 비밀을 일주일만 실험해 보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가능하면 당일 밥을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먹을 양만 지어서 그날 다 드시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냉동해야 할 때는 소분해서 평평하게 얼리고 완전히 식힌 뒤에 냉동실에 넣으시라고 했죠. 데울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한두 방울 뿌려서 수분을 보충하고 과열을 피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의 밥이 내 약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만에 오후 졸음이 줄어들더라고요. 일주일 후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를 경험하시면서 혹시 나도 바꿔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수치가 나쁠까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분명히 식사량은 줄였는데 몸무게는 그대로고 혈당도 혈압도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세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답은 밥의 상태와 먹는 방식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밥이 우리 몸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냉동과 재가열 과정에서 생기는 전분 변화는 혈당 급등과 내장 지방 축적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췌장, 혈관에 부담이 되면 피로와 붓기, 갈증이 늘어나게 되죠. 마치 우리 몸의 신호등이 계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과 같아요.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쌀의 전분은 원래 우리 몸이 천천히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냉동과 해동을 거치면서 이 구조가 바뀝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갑자기 8차선이 된 것처럼 당분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이신 그분은 10년째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단 음식도 피하고 운동도 하시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잘 내려오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고 하셨지만 그분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생활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으셨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분도 냉동밥을 자주 드시고 계셨어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지어서 얼려두고 매 끼니마다 데워 드시는 거였죠. 편리하긴 하지만 이것이 혈당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짓는 순서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요. 먼저 밥의 양을 하루 먹을 분량으로 줄이고 지은 후에는 바로 먹지 말고 30분 정도 식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쌀에 천연 발효 식초를 한 방울 넣어 보자고 했어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전분의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해 드렸죠. 마치 급한 물살을 잔잔하게 만드는 댐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도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2달째 되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140 이상을 오가던 수치가 120대로 내려왔어요. 그분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다고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식후에 오던 졸음이 줄어들었고 오후에 느끼던 무력감도 많이 개선됐어요.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전분을 우리 편으로 되돌리는 조리 방법이었습니다. 밥에 소량의 재료를 더하고 식히기와 재가열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거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밥은 지은 뒤 30분 정도 식힌 다음 따뜻하게 재가열해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전분의 구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반찬은 단백질과 채소를 기본으로 해서 밥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좋아요. 원인을 모를 때는 불안했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약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비밀이 있어요. 식초와 귀리, 강황, 그리고 식히기와 재가열이라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식초는 전분의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고요. 강황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식히기와 재가열은 전분의 구조를 우리 몸에 좋은 형태로 바꿔주죠. 이 4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배부르며 장내 환경도 좋아집니다. 마치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최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이신 그분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복잡한 건강법은 따라하기 어려워서 고민이었죠.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식후 피로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쏟아져서 오후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없었거든요. 또 밤에는 배가 고파서 자꾸 뭔가 찾아 먹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체중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께 4가지 비밀을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밥에 귀리를 한 숟갈만 넣어 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식감이 낯설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니 씹는 맛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는 강황을 추가했습니다.
밥이 완성된 후에 티스푼으로 하나만 고루 섞어주는 거였어요. 은은한 노란색이 도는 밥이 보기에도 좋았고 맛도 특별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쌀을 불릴 때 천연 발효 식초를 한 스푼 넣어 보자고 했어요. 합성 식초가 아닌 정말 발효로 만든 식초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죠. 식초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밥을 지으면서 날아가니까 전혀 문제 없었어요. 마지막 주에는 식히기와 재가열 방법을 익혔습니다. 밥을 지은 후 30분에서 40분 정도 식힌 다음 다시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번거롭다고 하셨지만 한번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석 달을 꾸준히 지키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식후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점심을 먹고도 오후에 졸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밤에 느끼던 허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식욕 조절이 한결 쉬워졌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밥 한 공기로는 배가 안 차서 계속 더 먹게 되었는데 이제는 적당한 양만 먹어도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식초는 쌀을 불릴 때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으시면 됩니다. 절대 합성 식초는 사용하지 마세요. 귀리는 쌀 대비 5%에서 7% 정도 혼합하시면 돼요. 강황은 밥이 완성된 후에 티스푼 하나를 고루 섞어 주시고요. 식히기와 재가열은 밥을 지은 뒤 30분에서 40분 정도 식힌 다음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전분이 우리 몸에 좋은 형태로 변화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쌀과 귀리를 20대 1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너무 갑자기 바꾸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소화 불편이 있으면 양을 줄여서 일주일 단위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숫자와 일상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좋아지면 확실히 신호를 보내줍니다. 식사 후에 오는 졸림과 갈증, 붓기는 식후 혈당 변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우리 몸이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전분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면 같은 양을 먹어도 느낌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확한 신호예요. 혈압과 혈당, 체중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일상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명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68세이신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체중과 혈압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계셨죠.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활동량이 줄어든 거였어요.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시장도 함께 다니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들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서 외출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혈압은 평균 150 이상이었어요. 체중도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수준보다 7kg 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욕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께 일단 2달만 4가지 비밀을 실천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식초와 귀리, 강황, 그리고 식히기와 재가열을 꾸준히 지켜보자고요.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첫 달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분도 기대했던 만큼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기 시작하셨죠. 하지만 저는 몸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난다고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들어서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느끼던 무거운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는 2달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어요. 체중이 7kg 줄어든 거예요. 억지로 굶거나 힘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빠진 거였죠. 평균 혈압도 130대로 안정되었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마실 나갈 힘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주말에는 손자와 공원 산책도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내 몸이 이렇게 다시 좋아질 수 있을 줄 몰랐다고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봐서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숫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작은 수치 변화가 길을 보여줍니다.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식단과 활동, 수면을 함께 다듬으면 변화는 더 빨라져요. 몸이 좋아지는 신호를 하나씩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단 일지를 써보세요. 하루에 3줄이면 충분해요. 오늘 먹은 밥과 반찬, 그때 느낀 기분, 그런 시간을 간단히 적는 거예요. 일주일만 써봐도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걸음 목표를 세워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식후 10분 집안을 왕복해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바깥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도 충분해요. 의심과 불안에서 이제 보이는 변화로 인한 안도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큰 처방을 찾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놀라운 치료법을 기대하죠. 하지만 정말 오래가는 건강은 일상을 바꾸는 작은 처방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보시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나요? 음식과 마음가짐은 함께 움직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할 때 결과는 조용하지만 깊게 쌓여요.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겉으로는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뿌리는 점점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힘을 낼 수 있거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강원도에 사시는 윤재호님과 동네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윤재호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혼자 하다 보니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운동도 그렇고 식단 관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친구 3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혈압, 혈당, 체중 관리 등등 말이죠. 그래서 함께 뭔가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다고 하세요. 4분이 함께 밥 루틴 공동 실천을 시작했어요. 각자 집에서 식초와 귀리, 강황을 넣어서 밥을 짓고 식히기와 재가열도 함께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경험을 나누기로 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누구는 귀리를 너무 많이 넣어서 밥이 딱딱해졌다고 하고 누구는 강황을 너무 적게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함께 하니까 실수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한 분 집에 모여서 함께 밥을 해먹기로 했어요. 각자 가져온 재료로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 보는 거였죠. 어떤 날은 현미를 섞어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른 향신료를 넣어보기도 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체중이 고르게 줄어들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였어요. 윤재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할 때는 귀찮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함께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고 건강해지는 것도 덤으로 따라왔다고 하시더라고요. 3달이 지나고 나서는 다른 동네 분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4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0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는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함께 하면서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보다 함께가 쉽습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밥 약속을 정하고 가끔은 서로의 밥을 나눠보세요. 변화는 습관의 온기에서 자랍니다. 차가운 의무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변화가 진짜 오래가는 변화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 1회 밥 루틴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식초와 귀리,
강황 사용법을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부터 시작해도 좋고 이웃과 함께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감사 한 줄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든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든지요. 마음의 속도를 낮추면 씹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될까 하는 불안에서 이제 함께하니 되네 하는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부터 거창한 목표는 내려놓고 밥 짓는 순서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식초 한 스푼, 귀리 한 숟갈, 강황 한 티스푼, 그리고 식히기. 이 작은 네 걸음이 내일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 겁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시작해서 거실을 지나 산책길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보지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밥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